공포 영화는 보고 싶은데 하나도 안 무서운 공포 영화가 보고 싶어도 이 영화는 보지 마세요. 속닥속닥 리뷰입니다. 라고 같은 줄 알아.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 일탈이라는 핑계로 버려진 한 놀이동산의 귀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게 딱히 일탈인가 싶기도 하고, 그 귀신의 집 안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는데요. 공포 영화라고는 하는데 그냥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공포인.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요 인사말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엉준입니다 보다 살짝 바꿔봤어요. 예. 참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영화는 오랜만입니다. 제가 왜 이걸 리뷰한다고 했을까요?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10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들이 어떤지, 10대의 연기가 어때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감독의 10대 연기 디렉팅이 영화 시작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전혀 10대스럽지 않은 연기에다가 덧붙여서 참 안쓰러울 정도의 연기력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막말만 막 하고 빡빡 우겨대는 게 10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틀에 박힌 전형적인 어르신이 연출을 하면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연기 디렉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10대들의 어떤 미숙한 모습들이 잘 표현된 영화로는 바로 청년 경찰의 주인공들이 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는 20대긴 하지만 하는 짓은 딱 10대고 정말 10대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짧지만 군데군데 굉장히 잘 표현을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곤지암에서도 초반 오프닝에서 실종되는 애들 있죠. 그 장면을 보면 어린 친구들은 실제로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에 속하죠. 너무나도 사실적이라서 바로 영화에 몰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뭐 어쩌라고요? 왜 이러는 거야? 얘들아 도망쳐 하면 10대인 줄 알아요. 10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진짜 현실 속에 뭔가 좀 어리숙한 10대처럼 연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여고괴담처럼 나이대에 상관이 없는 그런 연기를 선보였던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어설픈 감정만 잔뜩 집어넣어서 영화 시작 5분 만에 극장을 나가고 싶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영화입니다. 물론 저는 VOD로 봐서 이게 중간중간 멈추면서 이렇게 보긴 했지만 거기다가 영화의 본 무대로 가기까지 35분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는 영화를 다 보기까지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 35분 동안 캐릭터 설정과 자잘한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흥미롭지도 않고요. 재미도 없고요. 무서운 건 더더욱 아니에요. 결국 드는 생각은 뭐 이리 쓸데없는 장면을 30분이나 넘게 보여주나. 거기다 본 무대에 들어가면 정작 공포스러운 장면은 다 합해서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나머지 분량은 어떻게 채운 건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이 영화의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클리셰를 번복해서 재미없게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이 영화는 클리셰라는 단어조차도 아까운 영화입니다. 뭐가 이 영화에 대체 어디에 클리셰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영화엔 클리셰라는 게 아예 없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럼 이 영화는 뭐냐? 그냥 못 만든 영화예요. 클리셰라는 뜻이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문맥으로 사용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장르 영화에서는 이중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장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클리셰를 활용해 익숙한 재미를 유발하는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클리셰를 매우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가 되는 거고요. 클리셰 범벅으로 만들어져 지루함만 유발하는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클리셰가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설정, 익숙한 표현, 익숙한 진행 이런 클리셰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관객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것, 익숙하게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다가 그걸 비틀기도 하고 혹은 비틀 줄 알았는데 원래대로 진행을 하면서 관객들과 밀당을 하는 게 바로 클리셰의 좋은 활용법입니다. 즉 과정과 결과는 익숙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재밌게 때로는 진부하게 관객들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클리셰고요. 이런 장르 영화일수록 그런 클리셰를 더 재밌게, 더 유연하게 가지고 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을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뒤통수도 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이 영화는 클리셰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못 만든 영화라니까. 그냥 주인공들은 목적도 의미도 없고 마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본을 써서 만든 것처럼
갑자기 여기서 뭔가를 설명하고 갑자기 누가 죽을 거라 그러고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도 안 보여줬는데 하면서 굉장히 산만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각각의 장소에서 주인공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걸 도대체가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서운 영화니까 무서운 리액션 보여주세요. 자, 비명 질러주세요. 자연스럽게 무대와 설정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는 캐릭터들의 대화가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 다음 시퀀스,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그 어떤 요소도 영화 속에 몰입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뭐 무서운 장면은 또 어떻고요. 뭔가 이렇게 무서운 연출을 해요. 뭐 딴에 공포 영화니까. 뭐 책상 밑에 뭐가 있을 거다. 뭐 이상한 소리가 주인공 귀를 괴롭힌다. 뭐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온다. 귀신이 막 사탕을 막 먹고 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컷으로 넘어갑니다. 무서운 걸 보여주려고 하고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무서운 거 나온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저기서 어떤 여자애가 히히히히 하면서 주인공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컷이 넘어가요. 무서운 걸 보여주는 척만 하지 말고 보여줘서 관객들의 어떤 공포감을 옥죄해야 하는데 옥죄려고 하는 순간 편집됩니다. 무서운 걸 보여줄 자신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를 안 보여주면 무서운 줄 알아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겠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죠? 덩달아 연출과 편집도 엉망진창입니다. 뭐 어떤 식이냐면요. 뭐 주인공들이 놀이동산의 귀신의 집 앞에서 야 저기 궁금하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컷에 할머니가 그냥 서 있어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퇴짜 맞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어디 산구석에서 막 갑자기 옛날 얘기를 막 해. 저 귀신의 집이 알고 보니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랬는데 갑자기 다음 컷은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막 찍어요. 그리고 귀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인공이 전화를 받다가 딱 끊으니까 옆에 웬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죠. 말로만 들어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영상으로 보면 오죽하겠어요? 그럼 국내 공포 영화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아무래도 장르 영화에 대한 기본기가 이 영화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공포 영화가 한국에서 뭐 흥행이 안 되는 장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1000만 관객까지는 아니어도 매년 외국 영화든 국내 영화든 200만, 300만씩 관객이 들었던 게 바로 호러 영화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는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럴 거면 우리 과거에 정말 옛날 영화지만 깊은 밤 갑자기나 뭐 여곡성,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이런 걸작 호러 영화들 있잖아요. 지금 봐도 막 지리는 거. 그런 거를 차라리 리메이크를 해서 아니야. 이런 정도의 실력이면 리메이크해도 욕먹어. 심지어 이 영화 속닥속닥의 주제하고도 주인공들하고도 그 어떤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갔던 귀신의 집이 뭐 과거에 사람들이 흉하네 뭐 하네 귀신이 나오네 뭐 이렇게 속닥속닥 거려서 망했더라. 그래서 저주가 생겼다라 하는 설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 중 하나가 과거에 죽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귀신의 집에 있어요. 뭐 사실 아무런 사연의 연관성도 없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해서 장산범 엔딩이랑 똑같이 끝납니다. 거기다가 어설프게 또 10대니까 뭐 인터넷 방송 하나 설정 하나 넣을까 해서 어설프게 또 곤지암도 따라하게 돼버린 영화기도 해요. 다른 망작 영화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기서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뭐 가설이라도 세우면서 뭔가 이 영화를 어떻게든 이렇게 심폐소생해보려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안 그래요. 심폐소생 시키려고 제세동기를 들었다가 이거 그냥 관 보냅시다. 자, 이 영화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스카이의 하늘땀님께서는 김스카이인가? 그 새끼가 이거 막 재밌는 것처럼 광고하던데 그 새끼가 너 새끼. 김꽃님께서는 친구랑 열심히 속닥속닥 깠던 내용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친구와 추억이라도 하나 더 만들었으면 그걸로 된 거죠. 지오 데카님께서는 망작영화제 상위권인가요? 이 정도면 거의 최상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블조아님께서는 속닥속닥 이 영화 보면서 사람들이 돈 아깝다고 속닥속닥. 평점에 속았딱. 구닥다리님께서는 움짤만 봐서는 독립영화 같은데 아닌가요? 에이 설마 극장 상영하는 뭐 그런 상업영화 아니죠? 근데 저는 뭐 독립영화라고 해서 다양성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못 만들었으면 그게 독립영화든 다양성 영화든 상업영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송경택님께서는 정확히 영화 몇 분 몇 초 부분부터 거지같이 느껴지셨나요? 0분 0초부터. 보건님께서는 이 영화 친구 꼬셔서 같이 봤는데 그 후 전 친구의 머슴이 됐습니다.
오래오래 잘해주셔야 될 거예요. 달새옹님께서는 드디어 왔는가 전설의 속닥속닥. 자, 이런 댓글 외에도 뭐 젖꼭지가 3개라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김스카이랑 콜라보하면 하이 이상한 별명 생겨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 중에 김스카이랑 콜라보 하실 생각 있으면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한 줄평 댓글 제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서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 후에는 유튜브 커뮤니티도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 옆에 있는 종 버튼 클릭을 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아마 이 영화는 망작영화제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이 트로피가 갈 곳이 많아졌어요. 예. 이거 참 올해 망작영화제도 흥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분에게 먼저 감사입니다. 뭐 당선은 아직 안 됐어요.